실전학습 2의 마지막 파트 시작할게. 고전소설 호질이 나왔네. 호질 너무 잘 알지, 그지? 호질이 무슨 뜻이야? 호랑이의 꾸짖음. 호랑이가 뭘 꾸짖니? 집의 개청을 꾸짖지. 북각선생하고 동리자. 북각선생은 어떤 사람이야? 엄청 자기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 동리자는 어때요? 동리자는 가부야. 가부인데 자기가 수술을 하는 거 있다고 10년문까지 세워진 그런 가부야. 근데 아들 5이 다 성이 달라요. 그런 북각선생하고 동리자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배청의 위선을 풍자 비판하는 것이고, 풍자 비판. 호질, 호랑이가 꾸짖다. 호랑이를 의인화했지. 호랑이를 의인화했어.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우의적이지. 돌려서 얘기하는 거, 우의적. 그리고 뭐가 나오니? 북각선생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희화화가 나옵니다. 본문 볼게요. 벼슬을 좋아하지 않은 채 하던 북각선생은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와 미래를 나누다가,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지? 표리 부동한 인물들. 끝으로 보면 엄청 유교적인 인물들이야. 근데 뒤에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는 호박씨 간다 그러지, 그지? 표리부동한 인물이고요. 나누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되는데, 아들들도 비판의 대상이야. 자, 아들들은요, 이 북각선생의 실체를 몰라요. 실체를 모르고 뭐라 그러니? 여우다. 여우 가죽을 덮어서 보이지 않는다는데, 여우 뭘 하면 어떻게 하던다는데 하면서 잡으려고 그래요. 이에 5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자 북각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는 거야.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면서 문 밖으로 나가 다름질 치다가, 어떻게 했니?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지, 그지? 희화화합니다. 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똥이 가득 차 있대. 똥통에 빠진 거야. 희화시켰지, 그지? 그는 허우적거리며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어머나, 누가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이 더럽기도 하구나 하면서, 자, 비웃는 거야. 선비의 위선을 비웃어요. 북각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3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자, A 말하기 방식 봐.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대인 군자는요, 호랑이의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그림그리를 배우고, 아들들은 호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을 신용과 나란히 하시니, 용과 나란한데, 자청용, 우백호 이런 말 있잖아, 그지? 그때 나오는 자청용, 우백호, 용과 호랑이가 나란히 있는 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그 말에서 이제 신용과 나란히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호랑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이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이 옵니다. 하풍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풍은요, 사람이나 사물이 질이 낮은 거. 그치? 나는요,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이고요,
호랑이 당신은요,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호랑이에게 아첨하고 있다, 그치? 북각 선생이 호랑이를 높이면서, 호랑이를 높이면서 아첨하고 있지. 왜? 안 잡아먹히려고.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구린내 난다고. 내 들으니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 선비란 족속은 이 유자가 선비. 자, 선비라는 족속은 아첨할 유자야. 아첨한다더니 이런 뜻이야. 자, 동음 이의 활용이지, 그지? 어느 유야?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언어 유이고요. 언어 유이고 비판하는 거지? 선비라는 녀석, 선비 아참 잘하네 이런 거 비판하는 거야. 너는 평소에는 세상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 막년대에 내게 씌웠다.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느냐? 누가 너를 믿겠느냐? 이렇게 너가 다급하니까 앞에 내 눈앞에서 아첨을 하네. 신뢰하지 못하겠다.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인간과 호랑이는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를 하지.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이 오상을 떠나지 않고 오상 뒤에 보면 사람으로 항상 지켜야 할 가지요. 5가지 도리 우리 유교적 덕목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고 경계하고 근면하는 것이 모두 사강에 있기에 사강도 뒤에 보면 자 4가지 도덕 예의 겸치 이걸 얘기하는데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니네들 어떻게 엄청 유교적으로 인의 예지시 중요하고 덕 중요하고 그렇지 않냐. 근데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옥품을 순정치 못한 자이로구나.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 먹바늘, 도끼, 톱 등 이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구나. 자, 니네들 있잖아. 엄청 많이 유교적 덕목 중요시 여겨. 근데 서울이나 지방 사이에 이 고을들 보면 코 베이고 발 잘린다는 거지. 이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코 베이고 발 잘리는 문신하고 이런 것은 형벌의 일종이야. 형벌의 일종이고요.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받은 사람이 많다. 순종치 못한 자들이구나.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 니네들은 엄청 유교적 덕목 중요시 여기면서 유교적 덕목 제대로 안 지키고 제대로 사람답은 행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야 여기 보니까 서울 여기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 먹바늘, 도끼, 톱 등 부족하게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악할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대.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가 없으니 호랑이는 이런 거 체벌 없으니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다하지 않을 송가. 수리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니 자 니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자 풍자의 대상이요. 여기서는 풍자의 대상이 앞에 북각 선생이었지, 그치?
북각선생에서 뭘로? 인간 전체로 확대되고요. 인간 전체로 확대되면서, 자, 여기에 봐. 이와 같은 형구가 많다 그랬지, 그지? 이건 무슨 말이니? 사람들이 뭐 인의 예지신, 유교적 덕목 이런 거 다 뭘로 말로만 하고요.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윤리를 입으로만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거야.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구걸, 술이야, 술. 술 같은 태폐스러운고 어지러운 것들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막 싸워본 적도 없으니 호랑이의 도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느냐. 근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왜? 노루나 사슴은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굳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말이나 소는 지금 이거는 인간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거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한대요.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 뭐 때문에? 인간이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도 그 태워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주간에 가득 채우고 말이나 소를 갖다가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푸주간 식욕점에 둘둘 매달아 놓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뿔이나 갈기마저 남기지 않는데요. 고기는 고기대로 푸주간에 착 세워놓고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뿔이나 갈기마저 남기지 않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도 다시 우리가 먹인, 이렇게 해놓고 호랑이의 먹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명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주어야 하겠느냐. 니네들 이익에 따라 가지고 할 뿐만 아니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니네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었는데 그 나중에 잡아가지고 고기대로 먹고 또 가족하고 뿔까지 다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노두사슴까지 탐을 낸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지.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할 때 도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누가 도적이야? 인간이 도적이라는 거지.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쇼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을 하고 훔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한대요.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니. 요거는 중국 시대 위나라 범법가 오기의 고사를 인용한 거야. 그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임을 끓이는 참소가 있자.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임으로써 그 충성심을 가시했어. 그러니까 요거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니 요거는 고사 인용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러고도 또다시 일륜의 도리를 논하면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끌어내고 심지어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의 제사 지낸다고 하니 인간 보고 어떡하다고 잔인하고 박정하 정이 없다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일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일을 말하고 성을 논한다. 성을 논한다.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을 논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 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선악으로 따진다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에 큰 나는 것, 다른 것을 취한 도적할 때도 도적이란 소리지. 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여기도 쓰리법. 이내 그가 가장 큰 도적이야.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이내의 큰 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같은 동포끼리는 해치지 않아. 근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해치고 남는다는 거지.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또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이에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 뭐하니? 인간 니네가 훨씬 심해. 이 얘기를 갖다 계속하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구체적 사례가 지난해 간중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 잡아먹은 것은 수만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그에 앞서 산동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쓰니 어찌 춘초시대만 할까? 춘초시대는 덕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17차례나 되었고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30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리를 흐르고 시체는 100만에 달하였다. 요거 약간 가장법을 사용한 거지.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가장법을 사용한 거지. 뭐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보다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일이 더 많다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호랑이들은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강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새 속의 이해에도 병들지 않는다. 쭉 뭐했니? 호랑이하고 인간을 대비시켜가지고 누가 더 낫다? 호랑이 우리가 더 낫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잔인하고 다른 것을 탐내고 그러는 족속이다. 쭉 얘기했지, 그지?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 성스러운 점이다. 가축의 아름다운 문양을 보면 그 문을 천하에 가시할 수 있고, 자, 이거 가축의 아름다운 문양. 호랑이 줄무늬 알지, 그지? 이거는 지금 호랑이의 외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짤막한 병기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그 물을
문을 봐. 호랑이 문양으로 문을 뽐내고 이 발톱과 이빨로 호랑이의 문물을 다 겸비했다 그지? 를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유와 유준에 새겨지는 호랑이를 보면 유준이라는 것은 제살 때 쓰는 이유와 유준은 제살 때 사용하는 그 뜻이야. 그게 호랑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나 봐. 그러면 제사 때 쓰는 거니까 부모님께 제사 지내지 그지? 그러니까 그 효와 연결되는 거야.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 산양해서 까마귀, 솔개, 청머구리, 말개미들과 나누어 먹으니 호랑이 안 먹고 나머지들은 호랑이 먹고 나면 나머지 이제 막 동물들이 와서 먹잖아 그지? 그래서 나누어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이는 이루다 쓸 수 없는 것이요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도 다 쓸 수 있다. 우리는 뭐야? 의를 다 갖추었다. 자, 우리 뭐 지킬 것은 지킨다. 인간과 다른 호랑이의 특성. 인간인애보다 우리가 더 유교적 가치를 잘 지키고 있어.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뭐야? 인간이요. 이런 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 인간이 지녀야 할 특성을 지니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있는데 니네 없지?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덕과 함정으로 부족하여 새그물, 노루그물, 작은 물고기 그물, 큰 물고기 그물, 수레 그물, 삼태 그물 등을 만들었으니 최초의 그 그물을 만든 자야말로 천하에 가장 큰 할을 끼쳤도다. 게다가 바늘이니 쥘창, 낫없는 창, 도끼, 세모난 창, 한길 8자 창, 뾰족한 창, 작은 칼, 긴 창 등이 생기고 표란 물건이 있어 터뜨리면 그 소리가 화학을 무너뜨릴 듯하고 불 기우는 음량을 내뿜어 우레보다 더 강파하다 하면서 쭉 열거를 통해서 이거 사냥하는 도구들이지 그지? 인간의 잔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여 그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이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창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도구인데 우리가 사람이 또 말로서 죽이잖아 다른 사람을 그지? 그 잔악함 이게 더욱 왕성한 게 보드란 틀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효풀을 발라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요게 뭐야? 요게 붓을 얘기하는 거야. 붓. 우리가 그냥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붓을 통해서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말라는 거야. 붓을 갖다가 뭐 어디에 무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그 길이는 한치도 채 못 되는데 오징어 거품에 담가 먹물이겠지. 종행으로 치고 배더구나. 휘어짐이 창 같고 날카로움이 칼 같고 예리함은 금 같고 갈라짐은 극 같고 고듬은 화살 같고 팽팽함은 할시 같다.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 지경이었다. 자, 붓으로 참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건 다. 붓으로요, 사람을 참수하는 거야. 붓으로 참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요.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북각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번째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모욕되게 하면 악인 자신을 얘기하겠지. 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옥황상제를 얘기하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궁벽한 땅 천한 신민이 자신이지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앞에 했던 말 또 한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욕적이 하고 다시 숨기겠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기에 항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동방이 밝아오는데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어요. 시간이 동방이 밝아오는데 시간이 흐른 거야. 시간의 흐름. 근데 이제 부지런한 농부가 이제 새벽부터 일하러 나온 거야.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선생님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북각 선생은 내가 들으리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렵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시경의 한 구절 인용합니다. 자, 시경의 한 구절 인용하면서 시경의 구절 인용인데 엄청 고상한 척하지 그지? 위선을 들고 있어요. 이라고 하였다. 자, 하면서 이제 농부에게는 위선을 뜨는데요. 예. 북각선생하고 독리자는 물론 비판의 대상이고요. 농부와 5 아들도 비판의 대상이야. 이 사람들은요, 북각선생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도요,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야. 본질 파악을 못하는 인물들이야. 본질 파악을 못하고,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